중국에서 지금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기나 거리 시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위험한 것은 점점 더 시스템의 흥미를 잃어가는 젊은 세대 전체입니다. 2026년 GitHub에 업로드된 단순한 파일 하나가 중국 인터넷에서 갑자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은 불과 며칠 만에 기술업계 종사자들과 젊은 전문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의 피로, 번아웃, 그리고 힘든 삶에 대해 다루는 영상들도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많은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중산층이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면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예전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로이터와 BBC가 보도한 공식 중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청년 실업률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전 이미 20%를 넘었습니다. 중국은 해당 수치의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다시 공개했을 때는 새로운 산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에게는 새로운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졸업생들이 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부동산 부문도 큰 폭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에버그란데와 컨트리가든을 포함한 많은 개발업체들이 부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았고 중산층의 신뢰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집은 안정과 경제적 성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가 둔화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가 누렸던 삶의 수준을 자신들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눕기 운동, 즉 탕핑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경쟁적인 시스템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과하게 일하거나 야근 문화에 지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는 것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996 근무 문화, 특히 IT 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법원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를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극심한 초과 근무가 여전히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게 이것은 사회적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적은 청년들이 집을 사고 결혼을 하거나 소비를 할수록 경제 활동이 더욱 느려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국가의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어도 수백만 청년들이 똑같이 압박감과 불확실함을 겪으면서 느끼는 좌절감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부가 더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큰 시위가 아니라 중국몽이라는 옛 약속을 점점 더 믿지 않게 되는 한 세대 전체가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새로운 졸업생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공식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졸업생의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즉,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는 동안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적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 청년들에게 문제는 단순히 취업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가입니다. 중국 언론과 국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배달기사와 애포출 운전기사들 중 상당수가 대학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안정적인 경력을 찾기 어려워서 음식 배달이나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전 시스템의 약속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 학생들에게는 중국의 매우 어려운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직업과 도시에서의 안정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은 모든 저축과 기대를 한 사람, 한 자녀, 한 미래, 한 가족의 희망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그 영향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 아래에서 중국 경제의 방향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베이징은 사교육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을 쌍감 정책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교육 산업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회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과 갓 졸업한 이들에게는 갑작스럽게 경력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좌절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2년의 제로 코로나 봉쇄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이 다시 개방되기 시작할 때 중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방역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상하이가 있었고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상하이에 2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몇 주 동안 강도 높은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는 영상들이 있었고 식량과 의료 접근성 부족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평범한 중국 시민들의 좌절감이 퍼졌습니다. 그 후 한 비극적인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11월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국 당국에 따르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봉쇄 조치로 인해 구조 활동과 대피가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온라인의 모든 주장들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베이징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규모 반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는 중국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때 한 세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탕핑, 눕게서 이제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이 더 어두운 시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계속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요? 2022년 말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상하이 거리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우한, 청두 등 다른 도시에서도 정부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로이터, AP, BBC에 따르면 이는 중국에서 수년 만에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공개 시위 중 일부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게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매우 드물고 특히 국가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시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전에 온라인에 퍼진 몇몇 영상에서는 시위대가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직접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백지 시위의 상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개적인 반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위대는 빈 흰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치 말을 할 수 없어도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시위 현장에서의 체포와 참가자들에 대한 강경 진압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검열 당국이 통제하기 전 이 운동은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3년간의 강력한 제한 조치 이후 정부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022년 12월 베이징은 대부분의 제로 코로나 통제 조치를 빠르게 해제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중국 지도부가 대중의 엄청난 불만을 느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의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전업 자녀라는 용어가 유행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경제와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온 청년들을 인터넷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중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업에서 일하는 대신 집에 머물면서 가족을 돕거나 인생의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 조부모를 돌보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동안 집안일을 돕는 모습 등입니다. 온라인의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인터넷에서 큰 사회 현상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이드자 중국의 Z세대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용어가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바로 쥐인간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정상적인 일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거의 밖에 나가지 않으며 일할 동기도 없고 사회의 압박을 피하려고 합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에 관한 게시물이 유행한 뒤 일부 해시태그가 검열에 의해 삭제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다른 온라인 트렌드처럼 이 현상도 다른 철자나 새로운 이름 변형을 사용해서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유머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의욕을 잃으면서 소비 지출과 경제 신뢰도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약해질수록 새로 졸업한 사람들은 기회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2024년 말 중국 경제학자 가우사노 후자자 컨퍼런스에서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수치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실제 실업률 수치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이유는 중국인 경제학자가 자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 청년들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낙관론과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가우사노는 팬데믹 이후 중국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전히 삶이 안정적인 기성세대와 일자리, 기회, 인생의 방향에서 더 힘들어하는 청년들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진 발언 중 하나는 청년들을 마치 불이 꺼진 채 라면만 먹는 사람으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삶의 압박에 굴복한 사람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연설이 바이럴이 된 후 관련 게시물과 계정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빠르게 삭제되었습니다. 관찰자들에 따르면 이는 중국에서 경제에 대한 공개 토론에는 민감한 제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기술업계에서는 인공지능과 일자리 논의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베이징의 한 AI 프로덕트 매니저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기터브 툴이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이것은 기업들에서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요 이슈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업무 데이터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도구는 AI 시스템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신뢰할 수 없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에게는 이것이 자동화에 대한 보호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사보타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은 훨씬 더 분명합니다. 고용 안정을 찾는 청년들과 노동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AI 사이의 긴장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런 철학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만 쓰이는 런이라는 단어는 말장난으로 나라를 떠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익이나 유익함을 의미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부 젊은이들에게 런은 중국 내에 머무는 것보다 중국 밖에서 더 많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의 상징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포럼에서는 나라를 떠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생 비자, 캐나다의 취업 경로, 싱가포르의 기술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민에 필요한 요건, 인터뷰,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송금과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중국은 자본 통제 규정 때문에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국경 간 송금에 제한과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중국 시민들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관찰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국내의 깊은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보고서와 논의에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가 숙련 노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목적지이며 일부는 유럽의 일부 지역과 같은 새로운 선택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이주 추세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두뇌 유출 문제의 징후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런 철학은 부정적이거나 비애국적인 서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현재 체제 밖에서 더 안정적인 삶과 기회를 찾는 일입니다.